속보. 와 여기서 안 뺏긴다고? 미쳤다. 역대급 강인턴 파장. 파리 생제르맹 프리시즌 첫 경기 수비수 4명 무력화. 강인턴 화제 초토화. 파리 생제르맹 PSG 은 11일 한국 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프리시즌 첫 경기 슈투름그라츠와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도 선발 출전했다. PSG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잘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요람 자그윌리안 파초밀란 슈크리니아르 카를로스 솔레르가 수비를 맡았다. 중원은 마르코 아센시오 비티냐어렌 자이르 에메리가 자리했고 은바예콜로 무아니 이강인이 3톱을 형성했다. 라이프치히는 전반 13분 로이스 오펜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후 후반 25분 PSG가 곤살로 하무스의 동점골을 터뜨리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지난 경기 솔레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다소 낮은 위치에서 수비적인 롤을 소화했던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선 오른쪽 측면 윙어로 배치돼 공격적인 역량을 마음껏 드러냈다. 이강인은 시종일관 PSG의 공격을 이끌었다. 대부분의 위협적인 공격은 이강인 발끝에서 시작됐으며 남다른 여유와 볼 키핑, 특출난 발재간 등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PSG의 에이스는 이강인이었으며 과거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등과 같이 대부분의 공격 상황에 관여하며 파리 공격을 리딩했다. 특히 멀티플레이어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언급하고 있는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멀티성과 다재다능함을 입증해낸 것은 칭찬받기 충분했다. 그는 지난 경기 수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선 지난 시즌 오른쪽에서 함께 호흡한 아슈라피 하키미가 2024 파리 올림픽 참가로 휴가를 떠났음에도 임시 풀백을 맡은 솔레르와 준수한 궁합을 보였다. 이날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PSG 선발 11명 가운데 최고 평점인 7.0점을 부여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기회 창출 2회, 패스 성공률 93%, 41분에 38, 크로스 성공 1회, 드리블 성공 1회, 리커버리 3회 등의 기록을 남겼다. 한편 이강인은 최근 프리시즌 맹활약 이외에도 때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PSG로부터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초대형 오퍼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이강인을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만들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알 나스르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무려 2억 유로, 약 2,982억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 보도대로라면 익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이강인에게 최소 2,982억이 넘는 연봉 제안을 준비한 셈이다. 2. 백투백 이적설 디강인 팔지마. 파리 민심 뒤숭숭 귀중한 자산 vs 건풀 아냐? 현재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다. 호날두의 연봉은 2억 유로, 약 3천억 원로 알려졌다. 풋메르카토와 아우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우디 클럽은 이강인의 가치를 연봉 3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강인의 잠재력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다. 이강인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매우 핫한 스타였다. 이피올은 물론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의 친정팀 나폴리도 이강인을 원했다. 풋메르카토는 7월 PSG는 한국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에 대해 상당한 제의를 받았다.
한 EPL 구단이 이강인에게 7천만 유로, 약 1,056억 원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뉴캐슬 신임 스포츠 디렉터 폴 미첼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나폴리는 PSG에 이강인을 포함한 트레이드를 제안했다. PSG가 나폴리 포워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 하자 나폴리가 이강인을 달라고 한 것이다. PSG는 물론 거절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다. 풋메르카토는 지난해 여름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우 큰 제안이 PSG의 문 앞에 도착할 것이다. 이강인의 계약은 2028년 6월까지다. 이강인에 대한 문을 항상 닫아뒀던 PSG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이강인은 프랑스에서 집처럼 편안하다고 했으며 이적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1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는 이강인을 아직 매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동의했다. 이강인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고 알고 있지만 나는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특출난 점이 없어도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는 모든 공격 포지션과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다. 어떤 감독이 와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깔끔하며 전진 패스로 라인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이강인은 아직 22세에 불과하다.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유명한 선배 박지성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기대한다. 커리어 마지막에 거액 계약은 좋을지 몰라도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사우디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맞는지 지켜보는 일도 흥미롭다. 이강인의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광고하는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PSG가 이강인을 팔아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이강인을 매우 신뢰한다고 알려졌다.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은 때때로 일관성이 부족하긴 했지만 빠르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강인은 리그 1 23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파리에서의 첫 해를 마무리했다. 그는 클럽과 감독, 동료들을 더 잘 알게 된 만큼 이번 시즌에는 더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3. 맨유. 맨시티의 패배령 최초 달성.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국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커뮤니티 실드 10회 준우승을 기록했다. 맨유는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프리미어리그 PL 개막을 일주일 앞둔 상황. 맨체스터의 두 형제가 정규리그를 앞두고 맞대결을 가졌다. 맨시티는 지난 잉글랜드 FA컵 결승전 패배를 설욕하고자 했고 맨유는 FA컵 결승의 기세를 이어 이번에도 승리를 챙기고자 했다. 맨시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오스카르 보브, 엘링 홀란드, 제레미 도쿠, 니코 오라일리, 마테오 코바시치, 제임스 메카티, 요슈코 그바르디올, 후뱅 디아스, 마누엘 아칸지, 리코 루이스가 선발로 나왔고 에데르송이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 메이슨 마운트, 아마드 디알로, 코비 마이노, 카세미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조니 에반스, 해리 맥과이어,
디오고 달로디 선발 명단을 채웠고 안드레 오나나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됐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점유율과 슈팅 횟수, 패스 성공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맨시티가 앞서긴 했지만 슈팅은 단 1회 차이였고 패스 성공률도 1% 차이가 나는 등 그 격차는 모두 근소했다. 경기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후반 37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맨유가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44분 베르나르도 실바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승부차기에선 맨시티의 실바가 먼저 실축을 했지만 이후 7명의 키커들이 모두 성공을 했고 맨유는 네 번째 키커인 산초와 마지막 키커인 에반스가 실축을 하며 맨시티에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맨시티는 5년 만에 커뮤니티 실드 트로피를 가져왔다. 맨시티는 2019에서 20 시즌 우승 이후 2021에서 22 시즌부터 2023에서 24 시즌까지 3번 연속 커뮤니티 실드에 진출했지만 각각 레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엔 맨유를 꺾고 우승을 달성하며 징크스를 깰 수 있었다. 반대로 맨유는 이 패배로 인해 굴욕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바로 잉글랜드 클럽으로는 최초로 커뮤니티 실드에서 10번이나 준우승을 기록한 것. 하지만 이 기록은 반대로 보면 대단하게 볼 수 있다. 준우승이 많다는 것은 곧 커뮤니티 실드에 많이 진출했다는 뜻이 되고 커뮤니티 실드에 많이 진출했다는 것은 곧 직전 시즌 리그 챔피언 혹은 잉글랜드 FA컵 챔피언이 됐다는 의미다. 14년 헌신했는데 이별 100% 확정 새 소속팀 물색 중. 세르지 로베르토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행선지를 고려하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12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로베르토는 바르셀로나와의 결별 계획이 100% 확정된 후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몇 주 전 아약스가 연락한 뒤 피오렌티나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로베르토는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선택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로베르토는 바르셀로나에서 10년 넘게 활약해왔다. 라마시아 출신인 그는 2009에서 10시즌 바르셀로나 B팀에 합류했고 2010에서 11 시즌에는 1군 팀에서 데뷔에 성공했다. 초반엔 바르셀로나의 중심으로 활약하던 리오넬 메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사비 에르난데스 등에 가려지면서 크게 입지를 다지진 못했다. 하지만 차츰 많은 기회를 얻기 시작했다. 팀에 필요한 역할을 적재적소에 해냈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기도 하면서 헌신적인 선수가 되어갔다. 꾸준한 경기력을 펼치면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고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로 거듭났다. 그는 바르셀로나 통산 373경기에 출전해 19골 42도움을 기록했고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팀의 황금기를 함께 경험했다. 바르셀로나에서만 14년 가까이 뛴 로베르토지만 이별이 임박했다. 어느덧 32세가 된 그는 점차 벤치로 밀려나는 시간이 늘었고 부상도 찾아오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 사비 감독 체제에서 계약을 연장할 거란 추측이 오갔지만 한지 플릭이 새로 부임한 뒤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시즌을 마치고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팀을 떠나게 됐다. 바르셀로나는 에즈 모나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그의 작별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자유계약 FA 상태가 된 로베르토는 새로운 행선지를 찾아 나섰다.
현재 그는 바르셀로나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며 새 소속팀을 알아보는 중이다. 세비야가 한 차례 연관되기도 했지만 셀러리 캡 제도, 라리가의 연봉 상한 제도, 탓에 이적이 쉽지 않다. 최근엔 프리미어리그, PL, 클럽들에 이어 아약스와 연결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로베르토를 주목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에즈 로마, 코모 1907 등도 그를 노리고 있다.